제가 오늘은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하늘에서도 특혜를 보고 땅에서도 특혜를 본 사람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이재명이가 그 피습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보면요, 권인숙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김구 사건 이후 최대의 정치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김구 선생이 목에 살짝 기스가 가지고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아닐 터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길이 11cm 또 깊이가 1에서 3cm의 자상을 입으셨는데 그거는 다 빼놓고 김구 이후에 최대의 테러다 이렇게 하고 있고, 김대중 납치 사건과 동일하다 그래요. 이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실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이요. 또 이 김성주라는 친구는 참 이게 참 속상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검찰 권력에 의한 정적 제거를 실패하자 직접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 권력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렇게 했다. 이재명이도 한마디 하죠. 법으로도 죽이려고 했고 펜으로도 죽이려고 했고 칼로 죽이려 했지만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법으로 죽이려 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검찰 수사를 상징하는 건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요 다 문재인 때 시작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증교사밖에 없고 다 나머지가 문재인 때 시작된 것이에요. 뭐 이 친구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도 뻔뻔하게 하지만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본인은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다음이요. 이 열상인지 자상인지, 그 소방대원은 1.5cm 열상이라고 그랬는데 서울대병원은 자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열상 같은데 서울대병원이 좀 거짓말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새 그 서울대 의학과를 그 앞에다 단어가 더 들어갔다 그럽니다. 서울대 의학과라고 안 그러고 서울대 정치의학과. 예. 경찰은 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동규 씨는 젓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삭제를 뺐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처음에 나무젓가락 믿지 않았는데요. 1.5cm 열상일 정도라면 나무젓가락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그 칼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저 이게 참 의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칼을 공개했고 저 송영길이가 망치에 피습당했을 때도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게 의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정맥을 다친 것밖에 안 되는 터인데, 경정맥은 잘 아시다시피 손으로 누르면 지혈이 되는 그 정도인데 여하튼 뭐 이게 미스테리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이요. 부산대학에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는데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병원이고 서울대 병원보다 3배가 넘는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막강한 국내 병원입니다. 경정맥 손상에 불과하다면 부산대 병원에서 했어야 될 것이고, 만일 그보다 더한 상처였다 하더라도 중상이었다 하더라도 부산대 병원에서 했어야 옳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전원 요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원, 우리 그 법을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읽어보니까 전원 요청은요 반드시 의료인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병원에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때는요 의료 받을 기관에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그러면 의료인이 해야 되고 받을 병원까지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부산대병원은 안 했다고 그러고 서울대병원은 부산대가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밝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권익위가 조사하기로 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누가 어떤 절차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는지 부산대학은 얘기 안 했고 서울대병원은 뭐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응급의료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인이 연락하도록 되어 있고 받을 기관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현장에서 지금 이제 비행기를 2번 탔죠. 헬기를요. 현장에서 부산대병원까지 탔고 부산대병원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부산대 저희 현장에서 부산대병원까지 갈 때 소방당국이 발표한 것은 1.5cm 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부산대병원으로 갔을 때 소방당국은 가장 정확히 알 터이니까 1.5cm 열상이라고 소방당국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대병원 자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이요. 이 사람이 부산대병원에서 다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일에 그 이재명이가 위급했다면, 진정 위급했다면 부산대에서 치료를 했어야 옳겠죠. 누구라도. 그렇죠?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위급하지 않았다면 뭔 헬기를 타고 갑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요, 서울대병원은 헬기장이 없습니다. 헬기를 내릴 수가 없어요. 계류장이 없다는 뜻이. 그래서 부산대병원에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지 못합니다. 헬기가. 그래서 서울의 노들섬에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노들섬은 그 아래 이 구급 차를 보는데요. 이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ASMICU인데 중급 중증 환자를 옮길 때 쓰는 특수 자동차가 저 모양입니다. 근데 그 외형만 보면 모르시죠? 오른쪽 보면 그 안에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이거 뭔가 하면 중환자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수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A의 병원에서 중환자를 상급병원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다가 다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이 자동차 서비스인데요. 그 다음이요. 노들섬에서 이 인간이 서울대병원을 갈 때 저 차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 이송 서비스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 대형 특수 구급차를 타고 이재명이가 노들섬에서 서울대병원을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첫째 반드시 의사가 이 이송센터에 운영팀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운영팀은 다시 이 의사의 얘기를 듣고 이 환자가 과연 이 대형 특수 구급차에 도움을 받을 만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운영팀이 결정을 해서 동의를 해야만 저 차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운영팀에 연락을 했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노들섬에 내렸으면 의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의사가 없었단 말이죠. 누가 운영팀에 연락을 했고 운영팀 누가 여기에 동의를 했는지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될 항목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이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이 인간이 왜 서울대병원을 고집했냐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살죠? 인천 계양에 삽니다. 그럼 인천 계양에 살면 김혜경도 거기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이를 가서 병문안도 가고 하려면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에 그러면 병원이 없느냐? 유명한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거기 있습니다. 이 가천대 길병원은요 외상센터, 대한민국 전체 외상센터의 첫 번째 병원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40개 응급센터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병원이 바로 가천대 길병원입니다. 근데 여기로 안 가고 서울대로 가자고 얘기했단 말이죠. 참 그 의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천에 또 있죠. 인하대병원이 또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도 7년 연속 최상위 A등급을 받은 병원입니다. 그러면 인천에 사니까 인천의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거기를 안 가고 비행기 헬기를 타고 노들섬에 내려가지고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서울대학교는요, 서울대병원은 그 헬기 계류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은 헬기 계류장이 있습니다. 있으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타고 여기 헬기를 내릴 수가 있는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계류장이 없는 서울대병원을 고집한 이유를 제가 알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맞는지 꼭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이 자상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줄 만한 병원이 인적 이 인프라가 누군가가 서울대병원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들섬에 내려서 저런 특수차를 타고 서울대병원을 가가지고 자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인간의 행태는 역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 나온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응급 의료 체계를 무너뜨린 행태가 된 것이죠. 특권과 특혜를 누린 것인데 법인카드가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민주당은 지방의 공공의대를 만든다,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근데 서울대 병원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많은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질타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근데 이 문제도 본인들은 뭐 음모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찰이건 권익이건 검찰이건 이재명이가 이번에 받은 각종의 특혜나 특권들을 반드시 밝혀서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